지금 왼쪽 손을 자세히 보시면 손흥민이 손바닥을 펴고 있죠. 이건 로메로한테 자신한테 볼 주라고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메로가 이걸 보자마자 손흥민한테 찔렀고, 손흥민이 수비 라인과 중미 라인 사이의 공간에서 이걸 받아내면서 그대로 전방으로 볼을 연결시키는 중간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최근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기록한 벌리전 이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은 우리 팀의 이상적인 선수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손흥민이 중앙과 측면 모든 시스템에서 뛸 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지금까지는 왼쪽 윙어로 나왔지만 벌리전에선 원톱으로 나왔었죠. 전술적으로 이 두 자리에서 요구되는 능력이 굉장히 다름에도 이 두 곳 모두에서 매우 뛰어난 활약을 보임으로써 손흥민이 다재다능한 선수임을 입증했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특히 그 중에서도 새롭게 선발로 나온 원톱 자리에서의 모습을 다뤄봤습니다. 이 원톱 자리에서도 또 요구되는 능력들이 다양하게 있었거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중앙 원톱 자리에선 크게 두 가지 움직임이 요구됩니다. 하나는 원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답게 전방으로 침투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원톱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래로 내려가는 건데요. 이 판단은 팀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원톱의 도움이 없이도 전개가 풀리면 올라가고, 그렇지 못할 경우엔 도와주러 내려가는 식이에요. 그럼 먼저 그 전개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부터 보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 시에 중앙에 있는 선수들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후방에 많은 패스 루트를 만들어줌으로써 전개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다만 이렇게 공미까지도 내려가게 되니까 최전방과 중미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질 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원톱이 이렇게 슬쩍하고 내려온다면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중앙 지역은 압박을 많이 받는 곳인 만큼 좁은 공간에서도 개인 능력을 통해 순간적으로 탈압박을 하는 능력과 공을 잡았을 때 몸을 재빠르게 앞으로 돌리면서 전방의 다른 선수들한테 볼을 뿌려주는 그러한 모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후방에 있는 메디슨과 비수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황에 맞춰서 이걸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손흥민이 톱으로 나올 때 그런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하는 편이었어요. 풀럼전에서도 이렇게 중원까지 내려오면서 상대의 중미들을 우리의 중미들로부터 떨어뜨리도록 만들었는데, 동시에 지금 손흥민의 왼손 제스처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자기한테 볼 넘겨달라고 어필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호이비의 패스를 받는 것과 동시에 몸을 앞으로 돌리면서 바로 전방으로 볼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됐어요. 풀럼도 이걸 막기 위해서 오른쪽 센터백이 튀어나왔었는데 이미 손흥민이 몸을 돌리는 작업까지 마쳐버렸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튀어나간 공간을 솔로몬이 공략까지 할 수가 있게 됐죠. 즉 순간적으로 중원에 내려와 우리의 중미들을 향한 압박을 풀어주고 중앙에서 볼을 받을 수 있는 패스 옵션 중 하나로 기능하면서 볼이 투입된 다음에는 재빠르게 몸을 돌려 계속해서 전개를 이어간다. 더불어서 상대의 대응에 따라서 우리 전방 자원에게 활용할 공간까지도 만들 가능성이 생긴다. 토트넘이 원톱을 내림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이 방금 손흥민의 모습으로부터 모두 나온 셈이죠. 이런 모습은 벌리전에서도 나왔었어요. 아까보다 훨씬 앞까지 전개가 된 상황이긴 하지만 손흥민이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은 똑같았는데요. 지금은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다른 선수들과 똑같은 라인에 있죠. 근데 여기에서 후방 상황이 달라지면서 약간 위치가 바뀝니다. 중요하게 볼 것은 로메로와 사르의 움직임인데, 지금 사르가 로메로의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사실 볼을 받기가 가장 좋은 위치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번리도 이걸 알기 때문에 사르의 뒤에서 두 명이나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러니까 로메로가 사르한테 주는 게 아니라 직접 볼을 몰고서 약간 올라왔습니다. 동시에 사르는 슬쩍하고 측면으로 이동했는데, 이러니까 아까 사르의 뒤를 잡고 있던 두 명이 모두 약간 토트넘 기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됐어요. 하나는 로메로를 잡고 하나는 사르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면서 여기 사이의 공간이 살짝 열리게 됐습니다. 손흥민이 이걸 보고서 살짝 아래로 내려왔는데, 지금 왼쪽 손을 자세히 보시면 손흥민이 손바닥을 펴고 있죠. 이건 로메로한테 자신한테 볼 주라고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메로가 이걸 보자마자 손흥민한테 찔렀고, 손흥민이 수비 라인과 중미 라인 사이의 공간에서 이걸 받아내면서 그대로 전방으로 볼을 연결시키는 중간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살짝 벌어진 공간 사이로 과감하면서도 정확하게 패스를 찌른 로메로의 모습도 놀라웠지만, 그 틈새를 놓치지 않고 슬쩍 내려와 볼을 받아내는 손흥민의 모습도 매우 놀랍더군요. 이처럼 손흥민은 중앙에서 내려와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도 능했지만, 필요할 땐 또 최전방에서 침투를 하는 역할도 아주 잘 수행했는데요. 사실 손흥민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여기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크게 놀랄 일이 아니긴 했습니다. 저번에 다룬 득점 장면에서도 그런 모습이 여러 차례 나왔었죠. 이러한 손흥민의 침투 움직임은 사실 그것만으로도 팀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은 우도기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이에요.
왼쪽에서 좋은 탈압박을 이뤄내면서 여기까지 전개가 이뤄진 건데, 이러니까 손흥민이 바로 최전방으로 침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손흥민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수비수들도 뒤로 뛰는 중이죠. 근데 이러니까 당장 볼을 잡고 있는 우도기는 잡아줄 수가 없게 됐어요. 손흥민의 침투 때문에 라인이 계속 뒤로 밀려버리니까 우도기가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이 계속해서 마련이 된 셈인데요. 보시다시피 결국 우도기를 막으려면 위치상 이 우측 센터백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손흥민의 다음 움직임이 아주 똑똑했는데, 보시면 지금은 2번과 44번 사이에서 뛰는 중이죠. 근데 직후의 장면을 보시면 2번과 우측 센터백 사이의 공간으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위치에서 한 칸 왼쪽으로 움직인 건데, 이건 상대의 우측 센터백이 결국 어느 시점에는 우도기를 잡기 위해서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뒷공간을 노리려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도기의 패스를 받아 쉽게 최전방까지 침투를 할 수는 있었는데, 사실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손흥민이 지금 중앙에 있는 원톱이기 때문에 그 손흥민이 이렇게 살짝 측면으로 빠지면 그럼 중앙엔 아무도 없어지는 게 아니냐는 건데요. 토트넘은 이거를 중앙에서 다른 선수들이 대신 들어옴으로써 해결했습니다. 역할만 보면 재밌게도 좌우측 수비수들이 지금 여기로 들어오면서 마치 투톱처럼 위치한 셈이 됐어요. 그래서 중앙 원톱인 손흥민이 뒷공간을 파느라 약간 측면으로 빠지더라도 토트넘은 지금 전술적으로 다른 선수들이 그걸 대신해서 채워줄 수가 있는 그런 유기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상대하는 입장에선 마크를 해야 하는 대상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수비를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손흥민은 이렇게 최전방 원톱을 맡으면서 중앙으로 내려와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도 능숙하고, 또 최전방으로 침투해서 공격의 선봉장이 되는 역할에도 능숙하기 때문에 감독의 입장에선 원톱으로 쓰는 것에도 상당한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아쉬운 건 수비수들과 몸으로 부딪히면서 공중볼 경합을 하는 것에는 강점이 없다는 것 정도인데, 이건 아까 보셨다시피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측면으로 빠지면서 다른 선수들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식의 전개를 통해서 손흥민의 그러한 약점을 감추고 강점만을 살리는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